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사실상 관세 폭탄으로 변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에선 마트 약탈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은 주가가 폭락, 독일은 에너지 위기로 공장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조용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국제부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겉으론 조용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선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윌슨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뉴욕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마이클 윌슨, 월스트리트에서 10년 넘게 경제 분석가로 일해온 그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글로벌 경제 위기를 연구해온 윌슨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미국, 유럽, 일본까지 모든 선진국이 동시에 휘청거리고 있어요. 윌슨은 책상 위에 펼쳐진 각국의 경제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락 그래프가 즐비했죠.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은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었어요. 윌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나라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윌슨의 시선이 한 국가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확연히 나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윌슨은 중얼거렸어요. 왜 한국만 이렇게 안정적인 걸까? 윌슨은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겪었던 경제 위기들, 특히 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최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까지.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부 위협에 노출되어 왔지만 매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흥미롭군요. 윌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윌슨은 결심했어요. 그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리서치팀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도록 지시했죠. 경제학자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번 위기 속에서 한국만이 보여주는 안정성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을 찾아내야만 해요. 윌슨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만이 보여주는 이 특별한 회복력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미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미션은 윌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로 그를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윌슨은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지나는 동안 윌슨의 머릿속은 한국 경제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 사드 보복,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윌슨은 한국이 겪었던 주요 경제 위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기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했죠. 윌슨은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 속에서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매번 위기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 구조 조정과 함께 벤처 산업 육성에 투자했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녹색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강화했으며, 사드 보복과 일본 수출 규제는
오히려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죠. 놀랍군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어. 윌슨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윌슨은 한국 경제에 대한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극복했는가? 왜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혁신에 투자하는가?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윌슨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이곳에서 그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윌슨의 마음은 이미 연구자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회복력의 비밀을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겠습니다. 윌슨은 노트북을 덮고 착륙을 준비했어요.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그의 한국 경제 탐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경제 분석을 넘어 한 국가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통찰이 현재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에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윌슨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입국 심사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은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작동했죠. 윌슨은 최근 방문했던 다른 국가들의 혼잡한 공항 상황과 비교하며 감탄했어요. 놀랍군요. 이런 질서와 효율성이. 윌슨은 중얼거렸습니다. 윌슨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그의 눈은 작은 디테일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심사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승객 관리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설계의 결과로 보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윌슨의 관찰은 계속되었어요. 택시 기사는 윌슨이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윌슨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 것 같아요. 택시 기사가 말했죠.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윌슨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택시 기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IMF 시절 직장을 잃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 후로도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를 극복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윌슨은 이 평범한 택시기사의 이야기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발견했어요. 서울 도심에 도착한 윌슨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은 빛의 도시로 변했어요. 빌딩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있는 도시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윌슨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첫 인상을 기록했어요.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 전혀 위기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다. 이것이 단순한 겉모습인지 아니면 진정한 내구성의 표현인지를 앞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가진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그의 미션이었어요. 윌슨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슨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지훈 교수와의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어요. 박 교수는 한국 경제 위기 대응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도착한 윌슨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에 또 한 번 인상을 받았죠. 윌슨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지훈 교수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윌슨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두 학자는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는 화면에 몇 가지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것은 최근 10년간 주요 방위산업 수출 동향입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죠. 윌슨은 그래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상승세였어요.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나요? 박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방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강화에 나섰을 때 한국은 이미 경쟁력 있는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윌슨의 눈이 빛났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 반응하기 바쁠 때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군요. 정확합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를 대비하죠. 두 사람은 이어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학습하고 미래의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혁신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긴축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미래 산업에 베팅하죠. 점심을 함께하며 윌슨은 박 교수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 정부의 역할, 시민들의 위기 의식까지. 모든 대화는 윌슨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를 방문했어요. 현장에서 윌슨은 최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윌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윌슨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경제 모델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윌슨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 사업가들과의 미팅을 가졌어요. 이들의 시각을 통해 한국 경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출신의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무엇인가요? 윌슨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영국 출신의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속도입니다. 한국인들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속도가 놀랍게 빠르죠.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독일 출신의 한스가 동의했어요. 저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데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면 즉시 전략을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생산 라인을 재구성하기도 하죠. 프랑스 출신의 소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강점은 교육에 대한 투자예요.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슨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각각의 관점이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미국 출신의 스티브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IMF 위기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금을 모아 국가 부채 상환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국민적 단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윌슨은 이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스티브가 확인해 주었죠.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근처의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윌슨은 한국의 문화적 측면이 경제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방식이 서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윌슨이 물었어요. 소피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빠르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죠. 한스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각 위기 이후 더 강해지는 비결이 아닐까요? 윌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정책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DNA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 빠른 적응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투자가 한국 경제의 강인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윌슨의 한국 방문 넷째 날, 그는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했어요.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이 단순히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 파워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의 김민서 원장이 윌슨을 맞이했어요.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윌슨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원장은 윌슨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김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지만 정부는 과감하게 문화 산업에 투자했죠. 윌슨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 증가 그래프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오히려 급성장한 추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문화 콘텐츠는 성장했군요. 윌슨이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은 글로벌 팬들을 확보했어요.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했고 집에 머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죠. 이어서 그들은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화장품, 패션, 식품, 관광 등 연관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회복력입니다. 김 원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전략이죠. 점심 식사 후 윌슨은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K-팝 그룹의 연습실을 견학하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음악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가 설명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팬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언어로의 콘텐츠 현지화, 그리고
글로벌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윌슨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문화산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정교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 혁신이 결합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저녁에는 한강변의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음식 산업 전문가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김치, 고추장, 불고기 등 한국 음식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농식품 산업의 수출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식의 글로벌화는 단순한 음식 수출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철학을 세계에 알리는 과정이에요. 한 음식 평론가가 설명했어요. 발효 음식이나 비빔밥처럼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식의 특성은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윌슨은 음식을 통해서도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철학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형성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윌슨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확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향해 투자하는 국가적 전략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윌슨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어요.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경제적 회복력의 또 다른 측면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기존의 강점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키는 전략이 한국 경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회복력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문 닷새째, 윌슨은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을 방문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제위기관리센터였습니다. 이곳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설립된 기관으로 잠재적인 경제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죠. 우리 센터는 24시간 세계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센터장이 설명했어요. 금융시장, 원자재 가격, 주요국 정책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시스템이 가동돼요. 윌슨은 대형 스크린이 가득한 상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와 글로벌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위기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겠군요. 이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IMF 위기 때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미 대응 시스템이 가동 중이었기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윌슨은 디지털 정부 혁신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어떻게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빠른 정보 공유와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했어요. 센터의 박소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결과였죠. 윌슨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민원 처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모든 행정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박 박사가 강조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만 특별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프로세스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죠. 오후에는
한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경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윌슨은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발견한 패턴은 경제연구원의 최태준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각 위기를 겪으며 학습하고 그 교훈을 시스템화했다는 점이에요. IMF 위기 이후에는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강화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외환 보유액 관리와 기업 재무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했죠. 윌슨은 각 위기 이후 한국이 어떻게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위기로부터의 학습과 시스템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정부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윌슨은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센터의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에서는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존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윌슨은 오늘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속적인 혁신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윌슨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는 인천공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인터뷰, 방문, 관찰을 통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국의 경제적 내구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윌슨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였어요. IMF 위기라는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은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현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찾아 나서고 있었죠. 둘째, 시스템화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위기로부터 학습하고 그 교훈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어요. 경제위기관리센터, 디지털 행정 시스템, 강화된 금융 감독 등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셋째,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투자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위기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펼칠 때 한국은 오히려 미래 산업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 녹색 성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죠. 넷째, 빠른 적응력과 실행력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어요. 시장 환경이 급변할 때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다섯째, 국민적 결속력이었죠. IMF 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인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사회적 자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윌슨은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경제적 내구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것은 화려한 슬로건이나 큰 약속이 아닌 묵묵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소리치지 않는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회복력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위기로부터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해온 시스템적 결과물이다.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든 지금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윌슨은 창밖의 한국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내구성의 모델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윌슨은 자신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경제적 내구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시스템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윌슨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강한 나라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이나 과장된 약속 없이 실질적인 준비와 시스템적 접근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내구성의 모델이다. 윌슨의 머릿속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발견한 한국 경제의 비밀을 정리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업적 성공이나 통계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문화와 시스템이 결합된 특별한 내구성이었죠.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윌슨은 노트북에 적었어요. 그들은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윌슨은 한국 방문 첫날 만났던 택시 기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으로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깊은 진실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경제적 내구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형성되었다고 윌슨은 결론지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응력과 회복력, 기업적 차원에서의 혁신과 빠른 실행력,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스템화된 준비와 미래 투자였죠. 특히 윌슨의 눈에 띈 것은 한국인들의 위기 의식이었어요. 그것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건강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의식이 평상시에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게 하고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윌슨은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강점은 위기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준비와 시스템 운영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구성의 본질이다. 비행기가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윌슨은 자신의 연구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주는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식 모델을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접근 방식을 제고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위기를 부정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만 집중합니다. 윌슨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위기를 직면하고 그것을 통해 배우며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기적 접근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윌슨은 공항을 빠져나오며 결심했어요. 그는 이 연구 결과를 단순한 학술 보고서로 끝내지 않고 정책 입안자들과 기업 리더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금 한국의 경제적 내구성 모델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었죠. 한국은 소리 없이 강한 나라입니다. 윌슨은 최종 보고서의 결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화려한 구호나 대단한 약속 없이 그들은 묵묵히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경제적 내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윌슨의 한국 경제 탐구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발견한 통찰과 교훈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나라,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슬로건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묵묵히 실천하는 내구성이죠. 이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어 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